오늘은 개항 이후에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0쪽부터 65쪽 내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선이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대 문물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이를 위해서 외교 사절을 파기로 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었던 일본에 또 청나라에 그 유학생들을 보내고 사절단들을 보내서 이제 무기 제조 기술과 근대적 제도들을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항 이후에 우리 삶이 좋아졌을까요? 과연 나라가 부유해졌을까요? 아니었었어요. 개항 이후에 조선 경제 상황은 많이 나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내용 기억나나요? 10제에 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했었죠. 조선 정부는 이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잘 몰랐어요. 우리도 안 매기고 조선도 관세를 안 매기니까 서로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안 매겼다는 거 엄청나게 큰 우리의 실수였던 거예요. 일본이나 서양 사람들 물건 생산을 또 생산했다? 있잖아. 그때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시작돼가지고 기계로 대규모로 물건을 생산했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팔았지. 하지만 우리나라 물건들은 어땠을까? 소규모로 직접 사람이 만들던 물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 소규모 수공업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만드는 공업이라 해서 수공업이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되었을까? 당연히 안 됐겠지. 따라서 조선의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일본이 쌀이 많이 부족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농토가 부족했는데 일본 상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뭘 샀다? 네, 우리나라 쌀을 샀잖아요. 쌀. 우리나라 쌀 맛있잖아. 쌀을 사가지고 일본으로 막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아니 쌀값 크게 오려버렸단 말이야. 대부분의 농민들과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주, 땅 주인하고 그 부유한 농민들은 큰 이익을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개항 이후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림을 보세요. 여기 뭐 하는 사람들 같아요? 네, 군인들인데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군인들하고 또 모습이 똑같을까? 아니지, 좀 뭔가 다르지? 총도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이는 당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별기군이라는 군대, 별기군, 별기군, 별기군. 이 군대는 대우가 무지 좋았다고 합니다. 일본인 군관이 직접 가르쳤고요. 좋은 장비에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 당시 구식군인들, 원래 우리가 했던 옛날 편제 군인들은 어땠을까? 엄청나게 홀대를 받았대요. 좋은 대우를 받았던 누구와 달리? 네, 별개군과는 달리 구식군인들은 월급으로 받던 쌀을 1년 넘게 받지 못했대. 당연히 생각해봐. 월급을 아빠가 1년 동안 못 받았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죠? 다행히 이제 월급 받았어. 근데 쌀을 받았는데 분노를 해버리는 거야. 왜? 아니, 쌀에 겨와 모래가 막 섞여 있었던 거야. 미치고 팔딱 찌겠지.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구식군인들이 난해지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당시 또 못 살던 도시 민민들까지 합세해가지고요. 간청을 습격하고요. 그동안 얄밉게 보였던 일본 눈을, 일본 공사관과 관리들을 공격했고요. 궁궐까지 쳐들어가요. 이 별기군들도 다 죽여버리겠지. 그리고 그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잠시 권력이 뒤에 있었던 누가 다시 나타난다? 대원군이 다시 나타나요. 갖고 진정시키고, 야, 내가 다시 할 테니까 너희도 가만히 있어. 하고 진정시키고, 대원군이 딱 정치하려고 했을 때 딱 보니까 청나라가 있잖아요. 대원군이 있으면 내가 우리 조선을 요리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했다? 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어디로? 중국으로 납치해 가. 그래갖고 이제 고종이 다시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청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청나라, 청이 조선 정치에 깊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청나라가 많이 간섭을 하게 돼요. 굉장히 화가 나지. 이런 임오국난 이후에 어떻게 됐다? 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이제 조선의 사람들 어떻게 해서
박교수 밑에 있는 제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이런 제자들이 어땠다? 어휴, 우리나라가 빨리 근대가 됐다는데 청해 간섭을 받으니까 안 되잖아. 이게 어떡하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모의를 합니다. 김옥균, 홍영식, 박용효, 서재필을 위시한 급진 개화파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개화를 하지만 좀 더 빨리 급하게 개화를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급진 개화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모의를 합니다. 급진 개화파. 이 급진 개화파는 그 당시 막 힘이 많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렸다? 네, 일본의 힘을 빌렸어요. 그래서 몰 개국 그 당시 드디어 이제 우리 우체국 같은 거 지금 이제 우정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 잔치에서 정변을 이렇게 해요. 뭐 쿠데타 같은 거야 지금. 그래갖고 거기 있는 관리들, 조정 대신들 다 죽여버리고 고종한테 갔어. 고 드디어 고종 이제 청나라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조선의 자주 독립을 외쳐봅시다. 그리고 신분 제도도 폐지하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청나라가 어떻게 했다? 다시 반격을 했고요. 또 일본이 그때 갔다 우리 죽겠는데?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건이 너무 성숙되지 않았는데 너무 급하게 개혁을 추진했어. 그리고 너무 가격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결국 실패하게 되었죠. 3일 만에. 그래서 이거 3일 천하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일본 세력까지 또 넘어갔으니까 갑신정변 실패로 누구의 간섭이? 청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게 됐어요. 봐봐. 이모 군란에 갑신정변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일어나지? 또 일어나요. 그 당시 농민들은 어땠을까? 개항 이후에 물가 높아지고 또 지방 관리들의 횡포도 여전했대. 그래서 농민의 생활은 어떻다? 여전히 가난했고요. 더 어려워졌어요. 또 살기가 어려워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뭘 의지할까? 너무 힘드니까 어떤 종교 의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의지했냐면은 동학이라는 종교 의지에서 동학. 최저유가 세웠고 최저유가 죽었지만은 그 제자 최시영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었지. 이 동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이 지방 관리 행포가 너무 심했던 거야. 뭐냐면 이제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공덕비를 써려니 돈을 내라. 저수지에 물세를 내거라. 토지세를 내거라. 이러면서 농민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와중에 어떻게 되었다? 전봉중의 아버지가 곤장이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 너무 열받았지 농민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뭉치자. 고부군수 탐과 놀이를 무찌르자. 농민들이 불꽃같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세력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농민 세력들은 점점점 모이면서 고부뿐만 아니라 전라도 가장 큰 성이었었지. 무슨 성? 전주성까지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진하는 거야.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얘기하자. 강군은 어떻게 했어? 이 농민군을 진압하러 왔지만 진압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제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난 우리 조선의 왕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청나라나 일본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그래. 뭐 때문에? 이 농민군을 진압해 달라고. 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외세를 불러들인 거야. 군대를 우리나라 땅에. 이를 파악한 이제 동학 농민군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칫하다가 외세를 불러들어서 우리나라가 큰 위험에 빠지겠다 싶어서 이제 정부군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맺은 게 전주 화약이라고 그러고요. 전주 화약 속에서는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라는 그런 농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학 농민운동 1차 봉기고요. 그러면 1차 봉기 있었으면 2차 봉기도 있었겠죠. 2차 봉기는 그 뒤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왔다가 어떻게 했다?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우리도 안 할 거야. 서로 자기도 안 할 거라고 싸웠겠지. 누가 이겼을까? 네, 일본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청나라 이기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확 가지려고 그랬겠지? 일본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과 왕비를 협박하고 있다 라는 소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간섭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에 격분한 동민군은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게 2차 봉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모여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하지만 당시 일본군은 어땠다? 강력한 신식 화기와 그 다음에 많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동학농민군은 우금치라는 곳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주모자였던 이제 녹두당군 전봉준이 잡히게 되고요. 처형당하게 됩니다. 당시 농민들은 전봉준의 처벌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불렀던 노래 들을까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파랑새라는 거는 일본군이겠죠. 녹두밭은 못 가? 네, 전봉준은 얘기겠죠. 녹두꽃이 떨어지면 총포장수 울고 간다. 녹두꽃도 전봉준, 동학농민군 이렇게 얘기하고 총포장수 예, 농민들이겠죠. 이거 가난한 백성들이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전봉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불러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큰 줄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다?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요가 세 가지만 기억하고요.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